지표가 좋게 나와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거 시장에서 금리 분명히 하락 사이클인데 장기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네. 이게 불편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이 좀 내성을 갖추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오히려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시장은 저는 이제 원래의 좀 사이클을 좀 그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인데 다만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생각보다 잘 버텼습니다. 그분이 스탠스를 좀 바꾸냐에 따라서 네. 시장이 뉘앙스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정도로의 이제 오늘부로 딱 일주일 남았네요. 지금까지 네. 지금 이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까요? 연초 되면서 좀 그래도 연속적으로 올라줬으니까 네네. 좀 이렇게 조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야 이거 역시 안 되나로 봐야 되는 건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 후자라고요? 아니요. 아 전자? 저는 이거 지금 뭐죠? 미국 시장 하락하는 이유가 지금 뭐죠? 금리 그렇죠. 때문이고 네. 금리가 움직이는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무너진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예.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좋아가지고 금리 튀고 뭐 시장 무너지면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지금은 좀 숨고르게 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데 뭔가가 이제 안 좋아져서 지금 하락하는 게 아니라 지표가 좋게 나와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거 시장에서 금리 분명히 인하 사이클, 하락 사이클인데 장기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네. 이게 불편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그러니까 4.5 정도 수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렇게 뭐 크게 이제 와닿진 않았는데 네. 금리가 4.7 위로 올라가 버리고 예. 아까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거의 한 4.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4.79. 네, 그렇게 4.797. 갔었죠. 네, 거의 예. 4.8이잖아요. 네. 이래 버리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불편해 하는 것이지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 고용 지표 좋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이제 그 10년물 금리가 강한 이유 중에 좀 일부분은 약간 뭐 기간 프리미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네. 기간 프리미엄을 조금 뭐 쉽게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내가 장기물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기물이 아니라 장기물. 거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물론 왜냐하면 장기물은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럼요. 단기물보다. 예. 근데 지금 금리가 이제 막 튀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또 시장이 적응을 하고 내성을 또 가지면 왜냐하면 4번에서 2번을 금리를 줄이겠다라고 했고 네.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2월 18일이 그 결정했었던 때고 그때 네. 이후로 지금 미국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장대 연봉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연봉의 시가 위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네.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다우는 이제 박스권을 깨고 약간 내려오는 모습이고 나스닥도 이제 간당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게 뭐가 뭐 엄청나게 안 좋아서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내성을 갖추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오히려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시장은 저는 이제 원래의 좀 사이클을 좀 그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인데 다만 과거에 미국 증시가 작년이죠. 뭐 20% 이상씩 막 올랐잖아요. 예. 뭐 그렇게 단기간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지만 적어도 12월 18일 이후에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 그럼 저는 지수의 큰 흐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그림만 나타나도 우리 증시한테는 그래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왜냐하면 우리 증시는 작년에 미국 오를 때 빠졌었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좀 행보를 해주고 큰 변동성이 없어야 우리가 뭔가 좀 움직일 만한 이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이 그 정도의 내성만 갖추고 안정적인 흐름만 만들어지면 지금은 또 좀 가는 듯 하다가 또 쉬어서 약간 실망스럽긴 한데 네. 뭐 연초부터 우리가
전 세계 1등이었다면서요. 지금 수익률이. 아, 3거래일 동안 그랬죠. 네. 아, 딱 상거래일이었나요, 그게? 아, 그거 아쉽네요. 그거보다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거 좀 슈팅 나온 게 있고, 뭐 약간 좀 쉬었다가, 또 흐름은 또 나올 거니까, 예. 최근에 이 흐름으로 가지고 뭐 되게 이제 위기처럼 이렇게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너무 그렇게 느끼시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오늘 시장 총평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도 글로벌 1위입니다. 아, 지금도 수익률이 예. 1위라고요? 지금도 예. 1위네요. 오. 코스피 네. 연봉으로 보게 되면 어허. 1월 13일인데요. 예. 아직 3.7% 플러스입니다. 코스닥도 한 4%대 수익. 네네. 예. 간당간당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의 총평은 딱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맞아요. 예. 생각보다 잘 버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 작년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한 5천억에서 뭐 7천억 팔았다 이렇게 안 끝났어요. 저희 일단 기본이 마이너스 2%였습니다. 맞아요. 예, 2%로 거기서 있다가 시간으로 보게 되면 다시 퍼냈어요 또.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뭘 그렇겠냐라고 하겠지만은 근데 좀 기분이 나쁜 거는 대만이 급락했습니다. 네. 중요한 자리에서 2.2% 하여튼 네. 이렇게 쫙 하고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에 대만이 결국에 같이 연동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과 함께 가는 AI 관련된 여러 가지 네. 얘기들 요게 먼저 좀 두드려 맞지 않나. 그래서 좀 TSMC 뭐 그렇게 실적 좋다는데 그냥 후청후청 되는 거 보니까 왠지 좀 찜찜하긴 해요. 네,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충격을 받은 게 금리잖아요. 네. 금리랑 뭐 달러 강세 이렇게 되면은 그거 예측을 할 수 있는 쪽이 누가 예측합니까? 금리랑 달러를 예측 못합니다. 그건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갈 대로 가게 두는 상황 쪽에서 예. 그거를 그래도 뭔가 이걸로 제어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아시죠? 예. 네, 그분이 네. 스탠스를 좀 바꾸냐에 따라서 네. 시장이 좀 뉘앙스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정도로의 이제 오늘부로 딱 일주일 남았네요. 그렇네요. 취임까지. 네. 딱 7일 남았네요. 네. 지금 이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까요? 금리 막 올라가 있고 전형적으로 뭐, 싫어하는 지금 분위기이긴 한데. 네, 그런지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네.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중국 60% 관세 때릴 거야. 뭐 보편 관세 막 이렇게 되는 게 네. 약간 좀 완화된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만 좀 해주시면은 좀 이게 슈팅했던 게 약간 좀 내려오지 않나. 그러면 좀 이제 살 궁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냥 정황적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수 같은데. 있겠네요. 네. 취임 일주일 남겨놓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0까지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 취임했을 때는 네. 110이었는데 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걸 여기까지 떨어뜨렸다. 그럴 예? 수 있죠. 네, 뭐 이제 그럴 수 어떻게든 있겠는데. 뭐 조치하겠죠. 트럼프니까. 아세요? 잘 아세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기상천외하고 인위적인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하게 되더라고. 네, 이제 그런 거 그냥 체크하면서 예. 일단은 얼마나 잘 견디냐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고용지표나 미국 증시 얘기 나온 김에 준비하신 자료들 토대로 한번 얘기는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지금 뭐 앞에서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8에 달러 인덱스 110에 고용지표 뭐 잘 나오고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미국은 좋으니까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은 좋으니까 뭐 걱정을 덜 한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우리 시장한테는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느 쪽으로 팀장님께서 보고 계세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뒤집혀져야 예. 사실은 우리 시장한테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죠. 금리 좀 내려와 줘야 되고 네. 금리 좀 내려오면서 돈의 이제 가치니까 금리는 달러가 좀 다시 좀 아까 그렇죠. 110이라고 하셨는데 예. 뭐 109, 108 이렇게 좀 내려와 줘야 되고 그럼 달러가 이제 약해지는 거잖아요. 네. 달러가 약해지면 우리나라 원화가 반대로 이제 그렇죠. 강해지는 거니까 그래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일단은 뭐 반도체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을 좀 비웠는데 작년 하반기에 다시 좀 채우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약간 이제 지금의 흐름과는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 환경인데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이러한 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국 경기가 워낙 이제 그러게요. 네, 좋은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고용도 지금 보니까 25만 6천 건, 뭐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16만 건이었는데 너무 높게 나온 부분이 있고, 맞아요. 그죠? 네, 이거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또 오히려 떨어지는 맞습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또 나와버리고 하니까 참 미국은 탄탄하네라는 부분들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예상 못했던 지금 시나리오가 전개가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번에서 2번 정도를 생각했다가 지금 여기까지가 상반기 아닙니까? 6월 달이면. 네. 6월도 지금 아슬아슬 안 할 수도 있는 네.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7월 가서야 지금 할까 말까 정도? 이러면 2번도 아니고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 4번에서 2번 한다고 해서 한번 훅 맞았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2번도 아니고 한 번 내지는 안 할 수도 있다 상반기에 예.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저는 내성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좀 드린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뒤집히려면 사실은 지금 뭐 10년물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달러 강세 나오는 것은 트럼프가 어쨌든 뭔가 1월 20일 날 취임하면 트럼프로 인해서 뭔가 좀 약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지금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연준도 일단 트럼프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 뒤에 조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한 맞습니다. 거죠. 어떻게 네.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관세를 그냥 좀 협상력으로만 하고 그냥 약간 끝을 낸다든지 아니면 일부 좀 수정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중국이 강대강으로 맞서지 않고 약간 위안화는 사실은 강세가 되는 게 중국한테는 좀 유리하잖아요. 네. 너무 약해져 버리면 자금이 더 유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관세 때려 맞는 만큼 어느 정도 가격을 조금 스무스하게 만들려면 위안화 약세를 약간 용인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또 중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만약에 좀 흘러가게 되면 생각보다 물가가 안 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그러면 취임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금리라든지 달러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측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진짜 그렇게 될지는 저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빨리빨리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네. 트럼프가 뭐 할 거니까 설마 저거 협상력만 하겠지 이렇게 했다가 혹시나 그러면 안 되니까 진짜 1월 20일 이후에 그냥 협상력으로 던져서 약간 스무스해지는 건지 아니면 진짜 강하게 밀어붙이는지 그걸 빨리 이제 우리가 예측보다는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우리나라 환율이 연초 이후에 강한 좀 환율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네. 나라 통화 대비해서 우리나라 통화가 근데 다시 지금 이거 원위치 하고 있잖아요. 네. 위로 1470원 위로 지금 튀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이제 바닥에서 약간 돌아서려고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8천억 팔았나요 오늘 코스피에서 네. 거의 한 7, 8천억 판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사다가 8,700억 완전히 팔았네요. 뒤엎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달라져야 좀 추세적인 외국인 순매 수세가 들어오면서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연말쯤 되면 금융 투자 쪽에서는 주로 이제 배당 차익거래에 관련해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요게 작년 연말에 요렇게 좀 들어오다가 일정 부분 최근에 좀 비우는 연초 되면 다시 또 이건 다 비우잖아요. 얘네들은.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요 물량을 보니까 6조 1천억이고 작년 11월, 12월 저점이 5조 2천억이니까 한 8천억, 뭐 9천억 정도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그대로 다시 토해낸다고 하면 그러면 하루에 뭐 한 2, 3천억씩 나온다고 쳤을 때
한 2, 3일 정도 나오면 사실 이 물량도 어느 정도 좀 끝나는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주로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패시브 정도 들어오는 부분들은 시가총액이 좀 약간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도 대형주 파는데 금융 투자도 이런 부분들 하면 사실은 대형주 수급은 좀 쉽지 않죠. 그쵸. 이거 나올 때 외국인들이 안 팔아야 그나마 버티는데 예. 이거 나올 때 외국인들도 8,000원 팔아버리니까 뭐 한 1% 오늘 뭐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데 대표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 정도 양쪽 매물에도 불구하고 오늘 1% 정도는 선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주 1월 20일이면 우리가 방송을 할 때가 취임하기 직전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그죠? 그러네요. 취임하고- 우리 시간으로는 네. 21일일 21일이네요. 라이브 하시죠 그냥. 네, 틀어놔 주시고 네. 같이 이제 직독직해 하면서 집에서 잘 보고 있겠습니다. 네. 김 선생이 오고 계신. 예, 예. 저도 대표님한테 그날 취임한 날을 맡기도록 하고 지금 네.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하겠다. 네. 아무튼 그날 못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취임 이후에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아. 건지 그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예측보다는 좀 대응을 지금은 좀 해나가야 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게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니까 좀 외람됩니다만은 약간 달러 인덱스 115에 그 10년물 국채금리 5.2까지는 열어두고 뭔가 사람들이 좀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한번 대응의 영역에서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그거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대표님께서 미국 증시에 대한 지금 현 상황들도 상황들이고 그리고 언급해 주셨던 예전에는 뭐 미국이 1% 빠지면 우리는 뭐 2, 3% 막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은 네. 또 그렇진 않았었단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한 의미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주시죠. 네. 금리와 그 위험 자산의 관계, 네. 주식의 관계 다 아실 겁니다. 대부분 아실 텐데 그림 보시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금리 칠 때 주가가 선방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과거 2020년도부터 보게 되면 다 일단 추세적으로 튄다. 주가 빠졌습니다. 예. 그냥 그런 상황이구나.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다 빨간색 친 게 그런 상황이고요. 단 딱 한 번이 버틴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요? 작년 하반기 네. 미국 시장이 막 몰아쳤던 적이 있었죠. 금리랑 주가랑 같이 갔었어요. 이때가. 예. 그러다가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못 버티고 빠지는 거죠. 그 차이를 보게 되면 그럼 작년 9월 달부터 미국 시장 좋을 때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리 관련된 쪽에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아주 글로벌 자금들이 확 몰렸었죠. 네. 수급의 힘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트럼프. 예, 당선이 확정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규제 완화하고 뭐 해서 막 미국을 그렇죠. 끌 것 같다는 이제 기대감들 반영되는 건 금리를 이겼습니다. 예. 지금은 못 이깁니다. 이제 막상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이런 네. 변화 쪽에서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기준에서 이게 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거래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게 되면 밸류 부담이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자 비용부터 나오는 이제 어떤 밸류를 꺾는 요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나오는 과정들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왔을 때 지금 S&P 500 기준으로 작년 고점 때 한 선행 PER 기준으로 한 23배 정도까지 갔었던 게 이제 꺾이는 거죠. 역사적으로 한 18배가 평균적이었다라고 예. 하면 그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만큼 주가가 조정받게 되면은 또 어느 정도 밸류든 부담이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밸류만 가지고 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밸류가 아니라 S&P 500에 들어가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배트맨, 예. 예, 원어민 같죠? 이러니까 예, 또 느립니다. 아니. 아니 그걸 순간적으로 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었어요. 아 취임식 때 되게 생중계 잘하시겠다. 영어 발음이 좋으셔가지고. Of course. 예. 이쪽들이 그거 네. 이제 딱 빼고 만약에 7개, 10개 빼고 나머지 이제 490개 예. 쪽의 종목들로 같이 연동되게 되면은 빅테크 쪽에 대해서 올해 이제 그게 테스트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단 시장이 주가가 출발해서 미국 시장에서 주도적인 종목들 빅테크들이 갔었을 때 핵심적인 단어 하나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AI. 그 그렇죠. AI가 첫 번째 올해도 돈 버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돈을 여전히 벌 것이냐라는 쪽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올 거고 그 실적 관련된 쪽이겠죠. 네. 두 번째는 새롭게 떠오른 단어 AI 에이전트 이거 지금 다들 빅테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에이전트가
성과가 나는데 그 에이전트와 반대로 나오는 게 에이직이죠. 근데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한 350달러 가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약간 150달러대 밑에서 다시 턴하기 시작했었을 때 분위기 보게 되면 엔비디아도 에이직한다 했습니다. 우리도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쟁이 아니라 무슨 브로드컴이나 마블하고 경쟁이 아니라 공존하기 위해서 네. 커지는 것에서 대응하겠다.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이게 보강이 되면서 AI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돈 버는 시대가 왔다. 라는 쪽이 하방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여줄 게 있지. 하나씩 뚜껑을 열어볼 때가 그게 반영이 되면서 돈 버네. 라는 쪽들의 이제 가시감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은 또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못 보여준다 아니면 좀 딜레이 된다 그러면 시장이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버블이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네. 돈 못 벌고 돈만 썼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단계는 하반기에서 그때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됐어 이게 이래서 돈을 그렇게 해서 투여했구나라고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레벨업으로 들어가겠죠. 그거를 보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금리는 당연히 지금 뭐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보여주는지를 가지고 또 추가로 판단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전략은 근데 AI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이 돈 못 벌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투자를 했었을까요? 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 밸류 부담이건 뭐건 간에 조정이 나오는데 AI 주도적인 종목들은 관심 있게 봐야죠. 네, 그냥 그렇게 보고 어디서 멈추느냐를 좀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에 해주셨던 그 전망이 사실 가능성도 높고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증시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간다는 게 사실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네. 말씀해주신 모멘텀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은 모멘텀이기 때문에. 의외로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국도 네.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히 불모지로 알았거든요. 예. 근데 하려고 노력하는 사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아 솔직히 근데 걔네들이 대장은 아니잖아요. 대장은 아니지만 네. 뒤늦게라도 쫓아가겠다. 그러면은 완전히 주가는 소외돼 있었는데 네. 모멘텀을 갖다 붙인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음. 저는 이번에 현대차 케이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랑 손잡는 것도 그렇고 네. 물론 LG전자도 물론 이제 뭐 로봇 뭐 이렇게 뛰어든다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막연하게 그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시장은 좀 더 예전보다 좀 스마트해져 가지고 성과를 다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예. 결과를 보여줄 때마다 그 다음에는 어라 하고 이제 재평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쪽은 열어놓고 봐야죠. 네. 그와 관련해서는 팀장님께도 똑같이 질문을 들어볼게요. 반도체나 H뱅 관련해서 뭐 오늘 SK하이닉스가 4.5% 빠지기도 했었고 과연 약간의 뭐 버블 논란도 있고 수익성에 대한 의문감들도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런 관련 업체들의 영향이나 전망,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요? 네, 모든 게 이제 우리가 금리, 환율, 원자재를 이제 매크로 지표들을 보는 이유가 예. 대부분의 산업들이 거기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산업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이상은 될걸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테크 섹터도 예. 사실은 이제 금리에 조금 민감한 섹터 중에 그럼요. 하나죠. 이제 약간의 고밸류를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섹터별 등락률을 한번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은 빨간색이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초록색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우리랑 반대죠. 네. 제일 아래쪽에 제일 안 좋은 쪽이 누구냐 보니까 파이낸셜 여기 금융이네요. 근데 금리가 보통은 좀 강할 때 금융업 쪽은 조금 좋은 편인데 그렇죠. 빠진 거는 아시겠지만 뭐 LA 지역에 너무 큰 이제 산불이 있다 산불. 보니까 보험업종이 뭐 금요일날 시가부터 막 갭하락 출발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그 영향이 이 금융업종에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쪽도 금리에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 많이 빠진 섹터가 바로 테크 섹터입니다. 2%가 업종별로 이렇게 하락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테크 섹터의 분위기를 그러면 시계열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우리가 고비가 하반기에 2번 정도 있었습니다. 8월 달에 고비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고비가 한 번 있었고 사실 그 뒤로는 미국의 주요 이동평균선은 미국 사이트들 들어가면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 두 개 정도가 네. 기본으로 세팅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증권사 뭐 HTS 다운로드 받으면 네.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그렇죠. 쭉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50일과 200일선 보통은 이 두 가지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황색 선은
네, 5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8월달, 9월달 시장에서 약간 출렁이 있었을 때 외에 그 뒤로는 한 번도 테크 섹터가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주말경에 여기 종가 기준으로 여기를 이탈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아무래도 4.5까지는 뭐 4점 그래도 조금 버티다가 이게 4.7 막 넘어가니까 이쪽도 그래도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 미국에 있는 테크 섹터가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무너지는데 우리나라 테크 섹터가 갈 수 있다 혼자? 그거는 쉽지 않죠. 지금 그렇죠. 환경에서는. 쉽지 않죠. 네, 우리나라가 엄청 지금 뭐 테크 쪽에서 뭐 미국과 대만 이런 쪽으로 압도해서 잘 되면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 지금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뭐 HBM이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끝난 흐름들을 보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흔들림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뭐 검사 테스트 쪽에 테크윙이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13만 주. 뭐 PSK 홀딩스, 한미 반도체, 이거 뭐 SK 하이닉스 향이죠. TC 네. 본더 쪽.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낙폭 과대 종목들이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의 좀 최근에 샀다가 파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흔들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일부는 좀 사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DI 이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싸이의 그 아버님 옛날에 한참 오랜만에 그쵸? 보네요. 예. 옛날에 한참 요 이슈가 있었죠. 맞아요. 네. 그다음 유니 테스트, 요것도 테스트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원익 QNC. 한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1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이 수급판에서 반도체 소부장 HBM 관련된 종목들이 바스켓으로 막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테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금리 상승에 약간 흔들림이 좀 있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테크 섹터는 종목들은 거의 뭐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보이고 확 빠져나가고, 사실 이 노란색 영역이 어디냐면 아까 우리가 LA 산불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진짜 수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테마가 지난주 금요일 오늘 막 활개를 치면서 관련된 테마가 오히려 그 자리를 지금 꿰차고 있고, 실체가 있든 없든 그쵸. 어쨌거나 그 지금은. 스토리를 엮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네. 지금 너무 큰 이슈고, 네. 네. 반도체 테마는 미국에서 약간 힘을 꺾이니까 굳이 뭐 그쪽에 있는 돈들은 빨리 또 이제 그런 테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어쩐 수급은 그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이라서 일단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HBM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으려면 형님들이 일단은 안타깝지만 아까 말씀하신 TSMC라든지 뭐 미국의 우리 엔비디아 형님도 계시고, 이제는 제2의 엔비디아는 브로드컴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네, 에이직 시대에는 이제 브로드컴이 결국에는 뭐 등장했고 이미 앞으로의 시세는 그쪽에서 나올 거다라는 기대치가 많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약간 시세가 쉬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 쉬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금리의 내성을 갖추면 결국엔 숫자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숫자와 뭔가의 이 자신감을 다시 피력하면 그들이 다시 치고 나가는 흐름이 되면 우리나라 뭐 반도체는 거기에 수혜가 되는 종목들은 또 따라가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의 테크주들이 약간 숨고르게 하는 사이에 약간 우리도 같이 좀 쉬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간다면 여전히 하이닉스 향이 뭐 그렇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삼전과 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 물론 두 개의 투자 포인트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한국이 수급이 비었으니까 야 한국 사니까 한국 좀 사라고 했을 때는 사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고. 수급 좀 들어올 수 있지만 네. 야 돈 잘 버는 반도체 중에서도 돈 잘 벌고 괜찮은 거 사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그렇죠. 돈 잘 벌고 훨씬 더 지금 업황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오늘 제 기억으로는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뭐 사실 펀더멘탈과 이런 관점에서는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맞는 거 같고, 대한민국이라는 증시를 사는 수급이 좀 들어올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쪽의 정도의 패시브 정도 흐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국 테크주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뉴스로 테슬라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좋다고 하고 또 국내 기사에서도 그러면 국내 소재주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또 있던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께서 한번 이야기 풀어주시죠.
반도체 얘기 나왔으니까 네. 딱 하나만 더 드리고 갈게요. 네, 좋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HBM3는 아니고요. 네. 이제 다음 HBM4를 네. 누가 네. 먼저 또 이제 딱 맞춰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지금 공정 중에서 X, A, B, C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C가 이제 관건인데 C는 하이닉스가 먼저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가 좀 거기까지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할 때 뭘 잘했냐면은 EUV. 네. 하이닉스가 EUV 한다는 거 얘기하면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이 NA EUV까지 딱 들어오면서 성과가 원C를 먼저 들어갔고 수율이 한 60%까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삼성은 아직 수율이 한 자리가 뭡니까 이게? 수율이 한 자리라고요? 그냥 뭐 비공식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그러면 이제 HBM4에서 누가 승자가 될까?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요구보다 우리가 빠르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가는 구조인 것 같은데 삼성이 이제 많이 해서 이제 HBM4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본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공부했었던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바뀌면서 나오는데 아까 팀장님 보셨던 자료 중에서 테크윙을 예. 기관은 10몇만 주 파는데 외국인들이 10만 주를 왜 샀을까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차이가 나오는 거죠. 예. 그것도 한번 보시고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네.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를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주가는 조정입니다. 당연히 뭐 PR 이제 90배 뭐 80배 되는 종목을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의외의 어떤 변화를 보게 되면 이게 중국의 월별 판매량입니다. 테슬라의 뭔가 좀 더 지금 중국은 BYD가 1위, 네.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판매량 기준으로 어딥니까? 테슬라입니다. 아. 네. 물론 이제 성장률 보게 되면 BYD가 한 30몇 프로가 작년에 쫙 올라와서 나 독보적인 1위. 하지만 테슬라도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월별 판매를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우상향이네요. 잘 팔고 있는 겁니다. 뭐 무슨 인도량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카드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요거 신형 모델 Y Juniper. Sorry. 아 역시 발음이 좋으세요. 주니퍼. 일주일 후에 취임식 생각하시려면 주니퍼. 예, 예. 예. 출시를 하는데 이게 지금 중국은 벌써 사전 예약 들어간대요. 네. 근데 의외로 사전 예약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가 왜 중국에 먼저 사전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유럽, 북미 이런 쪽으로 쭉 들어오더라고요. 왜 중국 격전지에 먼저 들어갔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를 좋아하시는 우리 영롱 앵커님, 예, 차가 이제 저 오늘부터 안 좋아하려고요. 아, 부담스러워서 차 얘기만 하면 차 잘한다고 저한테 질문하시던데 잘 모릅니다. 키 드릴게요. 네. 왜요? 어떤 질문 하시려고요? 아, 사고 싶으세요? 이거 딱 그림 보고 딱 이제 어필하는 거, 소비자한테 어필. 전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은 사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는 네. 그렇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 디자인. 사진만 네. 보고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디자인만 딱 네. 놓고 봤을 때는. 아이오닉. 예,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비슷한 맞아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거 사진을 잘 보시게 되면은 네. 겨울입니다. 네. 겨울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는 얘기는 배터리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스나이퍼 샷이라고 그러나요? 뭐 네. 이게 찍히는데도 그냥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봐라 이러면서 근데 그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요 같아요. 최대 주행 거리가 증가되고 우리 겨울도 강하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LFP라는 게 극도를 하려고 보니까 오늘 BYD에서 이번 주에 한국에 이제 들어오는 거에 행사가 들어오는데 최대 주행 거리가 320km더라고요. 네. 좀 작은 겁니다. 가격 얼마인지 못 봤는데 320km?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해서 이제 중국 가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한 자신감 보여주고 카메라가 새롭게 장착됐대요. FSD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사전 예약 들어와서 팔리기 시작하게 되면 1분기부터 인도량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 테슬라는 전기차가 판매가 되면서 그 인도량이 늘어날 때마다 주가가 레벨업 됐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Y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쪽에서 지금 알고 있는 메가팩, 메가월 에너지 사업들 ESS 쪽으로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요 과정 쪽에서 FSD 로봇 밸류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까지 보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은 요게 근본이죠. 지금까지는요. 전기차가 근본. 근데 나머지가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거는 또 스토퍼 규제 완화하고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요거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시장에 또 재조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는 이제 잘 보자.
관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잘 팔리기 시작하게 되면 솔직히 몇 년입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신모델 안 나왔다가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보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차 팔러 온 사람처럼 취급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시라고. 예. 아니 그리고 BYD에서 나온 그 차 가격 얘기하시길래 예, 잠깐 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싸네요. 다 3천만 원 이하로 네. 갈 거라고. 보조금을 받는데 네. 이제 보조금이 우리나라급 정도까지 주행거리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근데 어떻게 그 차는 마음에 드십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까다로우세요, 근데 고객님. 지금 시장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자동차가 생각보다 허리도 안 아프고 저는 아직까지는 못 타봤는데 네,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타보면 생각이 바뀔 거다라고 걱정을 맞아요. 자동차 업계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편의 기능이 되게 잘 돼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이제 대리점이나 이런 서비스 센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격이 진짜 핵심이잖아요. 네. 중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뭐 금리 높아서 가처분 소득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가격 싼 거 들어오는데 그것도 편리성 있고 되게 편하다. 굳이 중국 차라고 이건 뭐 무조건 그렇죠. 그렇게 멀리 할까? 네. 타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다. 저도 맞아요. 뭐 우리나라 국내 그 탑 브랜드밖에 지금까지 안 타봐가지고 사실은 다른 차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막상 타봤을 때 혹시나 제 생각이 바뀔까봐 사실은 바뀐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 브랜드 차는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볼보요? 사실상 예, 그렇죠. 인수했습니다. 지리 자동차는. 예. 예. 그래서 중국 차이니까 사실상 만드는 거는 중국 차에 대한 편견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과 사후 이제 서비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또 관건일 텐데 물론 이제 주행 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테슬라와 관련돼서 포인트 이렇게 짚어봤고 제가 그 말미에 드렸었던 우리나라 그러면 국내 소재주들에 대한 그 수혜 가능성이나 투자 전략은 대표님 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수혜주요? 예. 아직도 테슬라 수혜주를 찾고 계십니까? 그래도 뭐 그냥 그런 테슬라 기사들도 나오는데. 테슬라 수혜주는 테슬라예요. 그냥 테슬라를 보는 게 맞지. 조정받게 되면은 이 정도쯤에서 되겠다 싶어서 대가는 게 낫지. 수혜주를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들어와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4680과 함께 그래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지금 계속 체크해 보는 게 그거거든요. ESS 쪽에. 네. 그쪽이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 쪽이 계속 되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혹시나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 쪽에서도 우리도 LFP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비율 떨어지고 우리 쪽이 올라가고 하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거의 징후를 좀 봐야 되겠죠. 그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혜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희 그러지 말고 정면 돌파하시죠 그냥. 네. 네. 아니 질문지가 정말 마련돼 있어서 사회자로서 할 수밖에 없는 네, 질문들이 그렇네요.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 대표님께서 네. 테슬라를 사야지 왜 테슬라 네. 수혜주를 뻔히 알지만 사회자로서 이제 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 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작가님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이슈 원전 쪽 가보겠습니다. 한미 원전 동맹 관련된 뉴스들이 다시금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과연 뭐 전력도 전력이고 원자력주도 원자력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좀 어떤 전략 업데이트 차원에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팀장님 좀 어찌 보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전력망 자체가 LA,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좀 약간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그래서 전력망을 다시 인프라를 다 이제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트럼프는 오히려 본인이 이제 취임을 앞두고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나쁘지 않은 물론 이 뭐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적 피해는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트럼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도 전력이 부족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아마존도 구글도 그다음에 트럼프도 뭐 더 투자하겠다라고 하니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가는 방향은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그 중간에 과도기적으로는 가스도 써야 되고 천연가스 그다음에 뭐 빨리 하려면 또 석탄도 일부 같이 가야 되는 방향이지 하지만
궁극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원전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성 측면에서는 맞는 거죠. 이게 원전이 맞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LNG라든지 천연가스를 많이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이제 미국의 이제 종목이 회사가 원전 관련된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발전소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뭐 연방 정부하고 10억 달러 거래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뭐 금요일 날 20몇 % 이제 전고 좀 돌파하는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분위기를 잡아주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될 듯 하면 이제 상대방에서 약간 조금 맞고 또 될 듯 하면 또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약간 맞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가다가 국내적인 약간 센티가 안 좋아지면서 꺾이고 그랬는데 이거 잘하면 국내도 약간 풀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현재 지금 약간 이 지금 정권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뭐 방산이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야 당분간은 좀 쉽지 않겠네라는 이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딱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네.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BHI도 그렇고 최근에 낙폭을 꽤 절반 정도 회복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리 특히 미국 쪽에서의 방향성이 일단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지난주 후반에 나온 요 부분이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16일이면 오늘이 13일이니까 이번 주 한 목요일 정도 되겠네요. 네. 에너지 간담회를 열고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또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이제 참석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번에 원전을 뭐 또 약간 예정돼 있던 원전을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이란 이슈가 나오면서 결국엔 이것도 야당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도 청취하고 AI 산업에 이게 우리도 같이 거기에서 같이 이제 발맞추려면 이거는 뭐 원전은 수요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 아마 이야기가 듣고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 대비했을 때 이 원전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면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없다라면 근데 오히려 약간의 제스처를 유화적으로 취하게 된다라면 원전 섹터에는 사실은 나쁘지 않은 미국의 방향성 괜찮은데 국내에서만 사실은 좀 티격태격되면서 약간 그랬는데 국내에도 분위기가 이거 혹시라도 약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가야 되는 걸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네라는 생각이 들면 국내 원전 관련된 부분들한테도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16일 날 여기 간담회에서 앞으로 어떤 이제 좀 코멘트들이 나오는지 원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과거 대비해서 조금 나아지는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원전 관련해서는 미국이 독단적으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동안 손을 놔버렸거든 그 산업에. 결국에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는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본다라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부분이 되니까 이번 주 후반에 이 관련된 부분들까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전 관련주에 대한 스토리 쫙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관전 포인트까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 뉴스들도 한번 저희가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자력 관련해서 대표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바로 우주항공으로 넘어갈까요? 우주항공 아껴놓고요. 예. 네.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부각을 봤는데 제가 알기로 원자력 비중의 한 60%, 6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발전원 쪽에서 원자력이 제일 많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인디펜던스 파워 프로듀서 IPP. 요즘 오늘 역시 영어를 일주일 후가 기대됩니다. 오늘 유난히 많이 이제 연습을 그러니까요.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방송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실제로. 뭐 연합에서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입 좀 풀어야죠. 근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이 단어는 좀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이런 독립적으로 이끌어가니까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적인 사업자들이 많은데 인수를 칼판이라는 회사를 인수한다 그러면서 부각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체 지금 원자력 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뭘 열었냐면 지역이 이 회사가 하는 게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열 발전 쪽이 있거든요. 이걸까지 합치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델라웨어 이쪽이 주력인데 이게 뭐 이쪽이 그냥 지역적으로 다변화되는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게 빅테크에서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보게 되면 규제가 덜한 게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런 데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노리는 게 그쪽 전력 부족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를 딱 들어간 거죠. 그럼 거기다가 원자력 플러스 알파 그게 뭐냐면 천연가스 발전 비중 이게 상대적으로 높다는 쪽에 변화를 이끌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LNG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거의 이제 음으로 양으로 인수를 하면서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아마 더 늘릴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알고 있는 게 미국에서 최대 또 원자로 갖고 있는 회사 중에서 최대 원자력 발전을 하는 그러니까 용량별로 다른데 예. 엑설론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이런 회사들도 다 그렇게 좀 바꿔갈 것 같아요. 그럼 영역을 좀 넓혀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어차피 지금 신재생 에너지 막 같이 큰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최근에 나온 얘기는 풍력은 노프. 이거 무슨 풍차제적에 이러면서 맞아요. 얘기 나오고 있고 태양광은 열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작해서 뭐 깔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그 발전 가동량을 보게 되면 90%대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자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원자력도 더 적극적으로 나올 거고 게다가 지금 당장 계획 세워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LNG 발전이다 보니까 예. 거기서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들은 당연히 나올 것이라는 당연히 아는 얘기고 저도 최근 들어서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영화에 읽어주세요. 아니, 저는 영어 까막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다크 플리트. 역시. 저 저 진짜 기대할게요, 다음 주. 못 나온다니까요. 개인 유튜브로라도 생중계 해주세요. Sorry.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거 최근 들어서까지 그러니까 약간 음으로 양으로 예.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란산, 러시아산 이거를 싸게 들여가지고 조용히 그래서 배가 이게 한 200척에서 300척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거를 본격적으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중국도 동참을 합니다. 동참해서 우리 산동항부터 들어온 거 안 돼라고 막게 되면 이거 이제 더 이상 거래될 게 그렇게 들어온 게 없겠죠. 네. 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한번 튀었고 가스도 튄 모습들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규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쫙 끌어올리면 생산을 끌어올리면은 이거 가지고 또 우리 미국의 수출 정책들이 딱 에너지 수출 정책들이 맞아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국이 같이 손을 잡아줬다는 게 가장 특이한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탱커사 있죠. 미국 지난번에 탱커사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네. 이런 근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연관성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탱커가 또 다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들로 가게 됐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서 운임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제거되고 운임 올라간다 그러면 변화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그런 연관성이 다 있는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들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력 관련주, IPP 관련된 스토리들 또 쫙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스터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우주항공은 왜 아껴두자고 했지라고 해서 잠깐 찾아봤더니 그 원래는 그 우리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형님이 설립한 오리진에서 이제 대형 재사용 발사체 뉴글렌 발사기로 했었는데 카운트다운 그 중에서 미션 카운트다운 중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해서 발사가 취소됐다고 한 3시간 전쯤에 뉴스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면 그때 또 우주항공 잘 아껴놨다가 예. 다시 쓰겠습니다. 일단 예. 아껴놨다가 네. 다시 좀 발사한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스토리와 투자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